삼성전자에서 부장으로 일할 때는 모든 것이 안정된 줄 알았습니다. 매달 꽂히는 월급,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사람들의 인정. 하지만 퇴직 후 단 3개월 만에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니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든 당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회사라는 울타리 뒤에서 안도하고 있다면 그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의 현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 삶,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 속도는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부장의 충격적인 은퇴 후 3개월 모든 게 무너졌다. 삼성전자 부장으로 30년을 일했지만 퇴직 후 단 3개월 만에 삶이 180도 달라졌다니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준비가 부족했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의 현실과 그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50대, 60대의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1. 퇴직 후 빈집 증후군에 갇힌 김 부장의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김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부장으로 매달 꽂히는 월급,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과 숙소, 그리고 부하, 직원들의 존경 속에서 살던 김 부장.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어요.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회식까지 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만 남아 돌아요. 집에서 TV만 보는데 이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김 부장은 사회적 위치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이 사라지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빈집 증후군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찾는 것입니다. 김 부장은 이후 소규모 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삶에 다시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으니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2. 재취업의 벽에 부딪힌 이 과장의 사례. 두 번째는 재취업에 실패한 이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 후 바로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60대라는 나이는 현실적으로 큰 벽이었습니다. 솔직히 나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기업들이 안 쓸 줄 몰랐어요. 서류를 내면 면접도 못 가보고 탈락하고 간혹 면접에 가도 우리는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했죠. 이 과장은 결국 재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와 경험을 살려 작은 컨설팅 회사를 열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퇴직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건 나이가 무기가 아니라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재취업 시장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3. 가족과의 관계가 흔들린 박 팀장의 이야기. 세 번째 사례는 박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박 팀장은 은퇴 후 가정에 충실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가족들과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제가 집에 있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내는 저보고 하루 종일 집에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고 잔소리를 했고 아이들은 아빠가 잔소리꾼이 됐다며 집에 들어오는 걸 꺼렸어요.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은퇴 후엔 가족과 더 멀어진 기분이 들었죠. 박 팀장은 이후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역 아이들에게 무료로 학습 지도를 해주며 보람을 느꼈고 집에서도 가족들과의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도 내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공통적으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전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퇴직 후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역할이 필요합니다. 취미, 봉사활동,
혹은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것처럼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세요. 재정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돈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인 기반을 탄탄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세요.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세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는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고 은퇴 후 생활에 대해 함께 계획을 세워보세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부장의 사례처럼 50대, 60대의 은퇴를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목표를 부여하면 은퇴 후의 삶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3개월 만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다면 30년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3개월 무너질 것인가, 새로 시작할 것인가. 삼성전자 부장의 은퇴 후 3개월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삶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기반으로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3개월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50대와 60대에 꼭 필요한 조언을 담아 보겠습니다. 은퇴 후 첫 3개월이 중요한 이유. 은퇴 후 첫 3개월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앞으로의 은퇴 생활이 안정될지 혹은 혼란스러울지 판가름 나는 은퇴 초기 적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우울감, 경제적 불안, 관계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 처음 경험하는 시간의 자유는 역설적으로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040년 동안 매일 출근하며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시간적 여유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 없이 맞이한 자유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변질되고 이는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은퇴 후 목표 설정의 중요성. 은퇴 후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퇴 후에 그냥 쉬고 싶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공허함과 우울감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은퇴 후에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매달 한 권의 책 읽기. 6개월 안에 새로운 취미 배우기. 이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삼성전자 부장님도 은퇴 후 소규모 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했죠. 이처럼 작은 목표라도 있으면 매일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기반 연금과 생활비의 균형.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를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문제는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도 지출은 쉽게 줄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은퇴 초기에는 여행, 취미, 자녀 지원 등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곤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은퇴 후 매달 고정적으로 필요한 지출 식비, 주거비, 보험료 등을 적어보고 여기에 추가로 들어갈 여가비나 의료비를 더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연금 플랜을 점검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다면 각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은퇴 후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가진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 재테크, 지출 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가족과의 관계 조율.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한 경우, 은퇴 후 갑자기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려 하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팀장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은퇴 후에도 가족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대화하세요.
은퇴 후 무엇을 할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떻게 조율할지 등을 미리 대화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 두기. 은퇴 후 모든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은 오히려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개인 시간이 필요하듯 은퇴자 본인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재설계하는 3가지 팁. 새로운 역할 찾기. 은퇴 후에는 직장인이 아닌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봉사활동, 취미, 파트타임 일 등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 보세요. 평생 배우는 자세.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기존에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뇌의 활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망 유지하기. 은퇴 후에도 기존의 인맥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세요. 사회적 연결망은 은퇴 후 고립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삼성전자 부장의 사례처럼 은퇴 후 3개월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오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혼란과 위기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잘 넘긴다면 은퇴 후 삶은 새로운 기회와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경제적 기반을 점검하며 가족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은 당신의 준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3개월, 준비된 사람에게는 희망의 시간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의 시간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